여기 배열의 메모리 구조라고 해서 문제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문제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자, 보면 아래 처음에는 이 힌트를 보지 말고 그냥 아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각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 각각 얘네들은 몇 바이트를 갖고 있는지, 몇 바이트를 사용을 하는지, 그걸 한번 추측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나는 얘가 뭐 4바이트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4, 뭐 8바이트 8 이런 식으로 이 함수 자체가 몇 바이트인지, 얘는 또 몇 바이트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달아주시겠어요? 쭉.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힌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우리 변수 안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int arr 뭐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자, int arr 3 얘 무슨 말이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3개의 공간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정수 하나 담는데 몇 바이트 사용해요? 그쵸? int가 4바이트니까 정수 하나 담는 데는 4바이트가 들죠? 근데 몇 개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4바이트가? 3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12바이트.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우리가 포인터,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라는 거 어떻게 알죠? 이거.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는 저 p라는 제 변수는 8바이트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자료형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료형 공부를 하면서 분명 여기 다양한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보고 그 크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쵸? 걔는 캐릭터형이든 인트형이든 쇼트형이든 롱형이든 다 상관없이 주소를 담는 걔네들은 크기는 동일했었죠. 몇 바이트로? 그쵸? 8바이트로.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배열을 설명을 드리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3개도 생기지만 뭐 또 하나 생긴다라고 그랬었죠? 포인터 변수. 배열 이름과 동일한 포인터 변수가 생겨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sub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쵸? 0바이트죠. 왜 0바이트죠? 그쵸? 이 함수가 담고 있는 뭐 변수라던가 이런 애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 거예요? 0바이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sub2 저 함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죠? 예? 그쵸? 왜 8바이트죠?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포인터 변수는 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8바이트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봤었는데
다양한 변수의 포인터 변수 보면 크기를 출력하는 걸 말이죠. 자, 봤을 때 구현을 해보면 죄다 8바이트였어요. 왜? 포인터 변수니까. 각각 인트가 4바이트, 쇼트가 2바이트, 캐릭터가 1바이트 이런 거 나는데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몇 바이트다? 8바이트다. 자, 그래서 얘 뭐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지만 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8바이트이므로 얘는 8.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sub3 저 함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몇 바이트짜리죠? 12? 왜 12일까요? 그렇죠. 우선 이 ARR이 몇 바이트예요?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죠. 그리고 얘는 배열 공간 1바이트짜리 4개를 지금 한 거니까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결국 8 더하기 4 해보면은 12.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 인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짜리일까요? 그쵸. 왜 그래요?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이고 그 배열 공간이 4바이트씩 4개가 생겨난 거니까 16바이트라서 8 더하기 16 해보면은 24이기 때문에 얘는 총 24바이트짜리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요 sub4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질문이 뭐예요? ARR1과 ARR2의 메모리 구조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 비교 가능하죠? 자, 우선 위에 요 포인터 변수 아니네, 요 배열은 초기 값이 있나요? 없나요? 배열 초기가 없어요? 그쵸, 0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이 있죠. 자,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해볼게요. 자, 초기 값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 얘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 배열이 0, 얘가 지금 초기화가 이렇게 돼서 뭐 0000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시 정정할게요. 자, ARR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열에 있는 배열을 만들 때 같이 태어나는 포인터 변수 이름 ARR 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거 배열만 나타나는 게, 그 배열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쟤도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ARR1은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나나요? 갖고 태어나죠. 뭘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을 텐데 int ARR 1, 4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int 공간, int 정수로 만들어진 그 공간, 배열 공간 4개가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져요? 포인터 변수 대신 그 배열 이름과 동일한 애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무슨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그 배열 공간의 맨 앞에 있는 그 공간의 주소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ARR 1번에 인덱스 번호 0번에 주소, 즉 얘가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던 이 ARR의 초기 값은 뭐예요? 그 16개 16평짜리 땅에 첫 번째 주소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초기 값인 거고,
자, 근데 이 ARR2 얘는 초기값 있나요? 저렇게 포인터 변수 만들면? 아니죠. 그냥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진 거고 초기값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ARR1은 값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자, 얘도 어떻게 보면은 변수인 거고 공간인 거잖아요. 우리는 변수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의 값을 변경하기도 했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그냥 정수 담는 공간이라고 해보면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ARR1은 값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자, 얘는 초기 값을 태어나는데 얘의 값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ARR1은 그 4개 만들어진 공간의 맨 앞에 첫 번째 땅의 주소만 갖고 있고 그 주소가 변경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변경되면 그 배열 어떻게 찾아가죠? 그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땅의 주소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렇다면 ARR2는 얘는 변경할 수 있나요, 값을? 그쵸, 가능하죠. 얘는 저희 계속 써봤잖아요, 그쵸? 포인터 변수 P 만들어서 뭐 A의 주소를 넣기도 하고 B의 주소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는 뭐예요? 배열을 만들어질 때 같이 태어나는 애로서 초기 값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초기 값은 16평짜리 그 땅의 첫 번째 그 주소를 말하는 것이며 걔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은 가능한데 걔를 뭐 수정하거나 이런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수업 페이지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밑에 배열에 숫자 2개를 저장한 후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클릭해서 자, 보면 문제 배열에 숫자 2개를 저장한 후에 저장된 각각의 숫자를 모두 출력을 해주세요. 다만 배열 문법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열 문법이란 무엇인가? 자, 배열 이름에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배열 문법이고요. 힌트는 배열 문법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것.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포인터 이용한 문제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RR2 여기 ARR이라는 2개 담을 수 있는 공간에 값을 2개 다 집어넣고 걔를 출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보면 얘 뭐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야죠. 배열이라고 하는 요 공간 2개. 그쵸?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관리하기 편한 게 배열이니까. 얘 이름을 ARR이라고 해놓고 얘는 0번째, 얘는 1번째. 이렇게 공간을 위치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제가 이 0번째 공간에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서 ARR이라는 배열의 0번째 공간에 뭐 2를 집어넣고 ARR이라는 그 배열의 첫 번째 공간에 3을 집어넣을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력할 때도 0번째 공간에 있는 값 꺼내줘, 1번째 있는 그 값 꺼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을 뒀던 게 뭐였어요? 이런 배열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럼 뭘 사용을 해야 돼요? 포인터 문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했잖아요, 어제.
자, 보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P가 지금 갖고 태어난 게 뭐예요? 요 배열의 5개짜리 공간에 맨 앞에 있는 그 주소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거랑 0번째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배열 문법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 포인터 문법을 사용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텐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 ARR이라고 하는 애는 이 배열을 만들 때 2개의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더 만들어지고, 그 공간의 이름도 역시 ARR인데 얘는 주소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어떤 주소? 그 ARR이라는 배열의 0번째의 주소, 즉 이 부분의 주소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을 언제든지 탐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정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ARR이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이 배열 만들어질 때 같이 태어난 포인터 변수죠. 자,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ARR 0번째의 주소값을 갖고 태어나죠. 갖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주소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번째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즉 얘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쓰면 얘랑 같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뭐 10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값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 다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ARR이 가리키는 것을 출력을 해달라. 자, 이러면은 10 잘 출력이 되죠. 얘랑 똑같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기 위해 확인을 해보면 ARR 배열의 0번째에 있는 값이 10이 맞나? 라고 확인해보면 어때요? 10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공간에는 지금 10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공간에도 지금 값을 넣어야 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배열에서 공간이 옆집에 있으니까 그냥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해서 찾아가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ARR이 갖고 있는 그 주소값에 1을 더해서 한 칸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걸 찾아가라 라고 하면 그 ARR 1번 그 공간에 도착을 할 텐데 그 공간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0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얘와 이제 동일한 언어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 배열 문법도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배열 문법이든 포인터 문법이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ARR이라는 애는 첫 번째 상자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인트 배열이기 때문에 이 상자들 간의 거리는 4라는 것도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해 이러면은 4칸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딱 한 칸 간 건데, 한 칸 가리키게 된 건데 그 거리가 4라는 걸 아니까 그 옆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인트 변수의 값들 중 최대값을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이때 배열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문제고요. 변수는 A라는 포인터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열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그 친구.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리 값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 공간 10개 만들어줘 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개의 공간에 제가 임의로 값을 세팅을 해놨고요. 이때 반복문과 변수 a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최대값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되실까요? 자,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 0부터 9까지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0부터 9가 이제 어디에, 다 똑같은데 여기만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그 변수가, 반복문 돌고 있는 변수가,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배열을 이제 탐색하는 게 가능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럼 이제 그 값을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최대 숫자 얘랑 비교를 해서, 만약 얘보다 이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그 친구가 더 크다면 맥스 넘버는 걔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반복문 어떻게 구현을 했었죠? 자, 포문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와야 될 거, 초기값 와야 되죠. 반복문 돌 변수에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0부터 어디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까지 돌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뭘 물어보면 되죠? 현재 난 누굽니까? 얘죠, 얘. 얘부터 여기까지 돌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if 만약에 말이야, 현재 지금 내 숫자랑 저 맥스 넘버를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더 크다면? 지금 얘가 맥스 넘버보다 크다면 뭘 해달라고 하면 돼요? 맥스 넘버를 뭘로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지금 얘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맥스 넘버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 가장 큰 친구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값을 하나 바꿔볼게요. 한 자리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을 때 잘 나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최대값이 얘든 걔든 뭐 값을 바꾸든 잘 출력이 되잖아요. 최대값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자, 그래서 반복문과 조건문을 가지고서 정렬을 해서 그 최대값을 갖고 오는 요 문제였습니다.